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21대 국회야말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사회적 소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된 이후 지금껏 제자리 걸음이죠. 이번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제정 반대에 본격적으로 나섰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는 아닙니다. 법안 발의한 장혜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모두에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공동 발의 의원 10명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다면서요? 쉽지 않기는 했는데 예. 사실 20대에 비하면은 또 완전히 다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4년 내내 10명을 못 모았거든요. 예. 근데 한 달 안에 10명을 모았으니까 힘들게 모으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나름대로 모을 수 있어서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차별금지법이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돼서 지금 10여 년이 넘었습니다만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요. 네. 최근에 그 국민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 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훨씬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난 29일에 한 발을 이번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하면서 한 발자국을 뗐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14년 전에 처음 이제 정부 입법을 통해서 발의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정부 입법이 시작인 게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가 나갔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권고안 자체 안에 이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고 있었던 건데 정부 안에 그게 빠지면서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이후에 어떤 일부 이제 개신교 세력의 반발들이 조직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발의를 시도할 때마다 뭐 대안반영이 아니죠. 임기가 만료돼서 폐기가 되거나 아니면 자진 철회하거나 이런 역사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좀 다를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발 때문에 무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지금까지는 소수의 조직된 약간 그런 반발에 의해서 좀 밀려온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렇겠죠.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정하는데 동의해주는 순간 자신들의 표가 날아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예. 일단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굉장히 큰 특히 내용에 있어서의 오해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정의당에서 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굉장히 여러 뭐 항의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예.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예를 들면은 이 법안이 그런 여러 가지 뭐 성별이나 장애나 나이나 뭐 성적 지향이나 이런 이유들로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다 법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필수적인 영역들, 뭐 고용이면 고용, 교육 아니면 정말 기본적인 용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데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법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의외로 다들 납득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 와전된 측면들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 자유권 박탈법,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가 엄청난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불발됐단 말이죠. 네.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굉장히 초유의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다 함께 겪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여러 언론사도 그렇고 뭐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했었을 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은 이제 막 88.5%나 되는 우리 예. 시민들이 이 법안의 제정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런 재난 시기를 겪으면서 모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많이 체감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분명히 그때와 지금은 이제 상당히 다른 인식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네. 지금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뭐 여성, 장애, 성적 지향, 뭐 신분, 하여튼 모든 걸 통틀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23가지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성적 지향 부분이죠. 이 동성애 네. 부분. 이거는 빼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 미래통합당에서 차별금지법 자체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17대 국회 때 대표 발의하셨던 게 저희 노회찬 의원님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도 똑같이 성적 지향을 빼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빠진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차별금지법에서 금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차별 사유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오랫동안 현존해왔던 차별들을 명시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딱 이 성적 지향만 빼가지고 나머지만 입법하겠다고 하는 건 이 성적 지향은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뺀 차별금지법은 사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당 토론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이랑 정의당이랑 예. 그런 의견 차이들에 대해서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토론회 제안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미 차별을 하지 말자고 한 법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묶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하면 그 과잉 아니냐, 또 중복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마 몇몇 이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고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 타당한 지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가 23개나 되는데 예. 이 23가지에 대해서 다 개별 입법을 하는 것은 또 훨씬 큰 비용이기도 하고요. 예. 게다가 사람들이 차별을 할 때는 사실 하나만 차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여성이면서 노인이면서 장애인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할 때 그런 개별 법률들 중에서 뭔가를 하나를 골라서 구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복합차별을 다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뭐 실례된 질문입니다만은 의원님 가족 중에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걸 차별을 한다는 것을 실제로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좀? 네, 공기와 같이 느끼고 있죠. 공기와 같이. 예. 네, 맞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심지어 아직도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곤 합니다. 장애란 이유로? 예, 발달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제 탔다가 다시 내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여전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집을 계약하러 갔을 때 당신에게는 내 집을 빌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최근에 포항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이 집회를 조직해가지고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가지고 또 공분을 사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종류의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차별도 차별입니다만 혐오 발언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몸이 아픈데 밖에 왜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혐오 발언들도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변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그런 혐오 발언들을 규제하는 항목들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예. 정말 그런 삶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반드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영역들에서의 차별들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혹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뭐 학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은 뭐 주민들이 나서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반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차별의 일종 아니겠어요? 사회적인 의미의 차별이기는 하지만 이 차별금지법에 비추어서의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 성적 지향의 문제일 텐데 이거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이 법안을 일단 발의하기 위해서 이제 발의 인원의 최소 3배수, 그러니까 30분 정도 되는 분들께는 직접 다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단 한 분도 나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안 계셨어요. 예. 오히려 취지에는 많이 공감하고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예를 들면 당론에서 아직은 여기에 뭔가 동참을 밝히는 것이 좀 어렵다든가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특히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또 미래통합당도 당론으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빨리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개별 의원들이 심지어 최근에 어떤 언론사에서 그런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차별금지법 찬반 조사를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6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찬성 의견을 이제 대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좀 더 자신의 찬성 의사를 편안하게 밝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항목에서 빼자. 그러면 통과시킨 동참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아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거대 양당 중에서도.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 만나본 분들은 어쨌든 반대하진 않은데 이게 실제로 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국회가 멈춰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돌이켜보면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었던 입법들도 또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온 국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1대 국회가 정말로 시민들 앞에서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회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나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질질 끌어져 왔었던 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번 국회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차별 사유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 이야기도 좀 여쭤보죠. 지금 정의당이 총선 때 얻은 표보다 지지도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열린민주당에도 떨어지는 뒤지는 지지도가 몇몇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 혁신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혁신하실 생각이십니까? 혁신의 프로세스는 지금도 차분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이 지지율, 일희일비하는 것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은 어쨌든 시민들 속으로 돌아가서 예. 정말로 평범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꼭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든 시민들을 위한 입법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